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병과입니다. 요즘에는 영상을 자주 못 올려서 구독자분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영상을 자주 찍으려고 해도 이게 제 맘처럼 되지가 않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거를 설명할 거냐면, 옛날 옛적에 모델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진출을 하면서 모델 출신 연기자, 연예인들이 많이 탄생하기 직전, 모델들의 인지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 전에 최초의 모델 회사 중에 3대장이 있었습니다. 모델 회사계 SM, YG, JYP. 이 모델 회사 3대장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3대장 K플러스입니다. 우선 K플러스는 2008년에 고은경 대표가 설립한 정통 모델 회사입니다. 모델 회사 중에서도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회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3대장이겠죠? 근데 이 K플러스는 모델들의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눈여겨보고, YG 엔터테인먼트도 모델 출신 연기자들, 모델 출신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모델들의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K플러스는 K플러스 나름대로 모델들의 모델 일만의 수입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쪽 수입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는 모델들의 엔터테인먼트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되고 YG K플러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 연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YG K플러스에서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우재, 장기용, 남주혁, 변우석, 이성경, 이호정 등 권현빈 또한 해서 수많은 모델들이 YG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을 하고 엔터테인먼트적 활동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대 기업 3대장 중 하나인 YG K플러스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초대형 엔터테인먼트인 YG 엔터테인먼트랑 합쳐진 것과 어울리게 굉장히 모델들의 활동도 왕성하고 엔터테인먼트 쪽 연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뮤직비디오나 TV로 나오는 등의 활동이 정말 수월하게 진행할 정도로 회사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전속 모델이 되고, 그리고 눈에 띄고, 그리고 YG K플러스 안에 내부에서도 경쟁에서 이겼을 때 해당이 되는 얘기라는 거죠. YG K플러스에서 소속 모델로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전속 모델이 되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전속 모델이 돼서 거기서 엔터테인먼트의 눈에 띄기까지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YG K플러스에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냐면, 저는 아카데미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YG K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에 어떤 메일 주소로 프로필을 보내야 될까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히 마땅히 보내야 할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프로필을 보내도 제대로 보지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무작정 회사로 찾아갑니다. 무작정 회사로 찾아가서 매니지먼트 부서로 찾아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모델을 지원하고 싶은데 프로필을 보여드리고 싶다. 근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니까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메일 주소를 주면서 거기에 프로필을 보내라고.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그날 저녁에 바로 프로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미팅을 하자고. 전 거기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YG K플러스가 내 프로필을 보고 바로 다음날 전화를 줬구나. 이제 미팅날 가서 YG K플러스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마땅히 진행 중인 오디션이 없기 때문에 아카데미 프로젝트반이라고 50만원짜리 클래스가 있다. 이 클래스를 다니고서 오디션을 보자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에 대한 저의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확립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왜냐? 제 워킹을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하고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다음에 오디션을 보는 방법은 그런 것이니까 프로젝트반을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제 워킹을 보지도 않고. 설사 워킹을 봤다 할지라도 제 생각은 똑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워킹을 보지도 않고 워킹을 배우는 프로젝트반을 수강한 다음에 오디션을 봐라. 오디션 보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부조리하게 느껴졌고 지금 또한 그렇고, 그리고 더더욱 이렇게 모델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이러한 식으로밖에 오디션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지만 분명히 3대장 회사인 만큼 좋은 회사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지원하는 방법과 오디션을 봐는 방법, 이런 과정들에 많은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겠죠? 자, 두 번째 3대장 바로 S팀입니다.
S팀은 이제 방송 쪽을 기존에도 많이 꽉 잡고 있을 정도로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또 출연자들이나 이제 출연했던 사람들을 계약하는 것들을 보면은 S팀 쪽에 꽉 잡고 있고, 데블스 런웨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도 보면은 S팀 모델들 총 집합소예요. 그만큼 방송 쪽에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 외에도 모델들의 이제 여자 모델들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 회사이기도 하고, 다양한 진출 그리고 다양한 웹 딩고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그런 쪽에 진출하기에도 수월한 정말 좋은 S급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역시 K플러스랑 똑같겠죠.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타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상대로 여는 전문반 오디션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S팀은. 하지만 이게 모델들의 인지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것도 이제 사라진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카데미를 다녀야지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인 건 K플러스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팀 또한 모델들이 모델만으로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든, 그리고 또 패션업계는 점점 더 축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S팀 또한 K플러스와 마찬가지로 SM 엔터테인먼트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팀 출신 모델들 그리고 S팀에 소속되어 있는 모델들이 SM 엔터테인먼트랑 계약을 해서 연예인 쪽 활동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K플러스랑 장단점이 굉장히 비슷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델 회사 하면은 가장 인지도가 높고 가장 유명한 회사 중 두 군데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YG K플러스가 건물을 옮긴 걸로 알지만은 예전에는 YG K플러스랑 S팀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YG K플러스에 지원했던 것처럼 S팀에도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가가지고 모델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똑같이 얘기했죠. 거기서도 저한테 똑같이 이제 이메일 주소를 하나 주더라고요. 거기로 프로필을 보내라고. 하지만 S팀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대장 이었던,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지금은 몰락한 DCM이라는 모델 회사입니다. 과거 K플러스랑 S팀이랑 어깨를 나란히 견주던 DC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건물도 굉장히 좋고 모델 아카데미 시설도 T자형 무대가 있는 초호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굉장히 규모가 컸었던 모델 회사입니다. 모델의 숫자랑 그리고 모델의 퀄리티 또한 두 회사에 절대 꿀리지 않거나 혹은 더 높기도 했었던 라이징 회사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게 3대장 회사였는데 그 DCM은 결국엔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몰락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은 이건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엔터테인먼트랑 결합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DCM은 정말 딱 홈페이지나 그리고 모델들의 이미지만 봐도 왠지 굉장히 정통 모델 회사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랑 결합을 하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델 일만 가지고는 회사, 그 큰 규모의 회사가 유지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DCM이 사라지고 나서 그대로 망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DCM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가지고 DCM의 후속 회사인 클라이믹스 모델 컴퍼니를 설립을 합니다. 이 클라이믹스 모델 컴퍼니는 DCM급의 모델 숫자를 갖추고서 출발을 했어요. 왜냐, 기존에 명성이 있었기 때문에 DCM에서 넘어온 모델들도 있었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라이징 모델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클라이믹스가 결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소문들 때문에 다시 한번 증발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문제들이 금전적인 문제들이었어요. 모델들의 페이를 떼먹고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는 등의 그런 금전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런 것 때문에 모델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하면서 결국 회사가 다시 한번 몰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클라이믹스 모델 컴퍼니가 몰락을 하고 나서 이 회사가 완전히 사라졌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지의 한국인입니다. 이 클라이믹스 모델 컴퍼니 안에 있었던 또 매니지먼트 사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번엔 DCM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가진 RCM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이 RCM이라는 회사는 캐스팅을 받았어요. 5년 전속 계약을 받았거든요. 제가 먼저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용산 드래곤시티 이제 오픈 행사에서 이제 RCM 캐스팅 담당 팀장님한테 눈에 들어가지고 그때 캐스팅 제의를 받고 미팅을 받고 이제 5년 전속 계약 제의를 받았었어요.
그 계약 제의를 받아서 미팅을 하러 회사에 찾아갔을 때 회사 규모가 DCM만큼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컸고 저랑 미팅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클라이믹스 모델 컴퍼니 시절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를 저한테 어필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다른 회사랑 이제 계약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로 갔고 RCM이랑은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세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가 패션쇼 연출을 해가지고 패션위크 쪽 입지가 높고 그리고 예전부터 유지되어 온 회사이기 때문에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RCM은 3대장이라고 불리기는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모델 회사 중에 어느 정도 입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모델 회사 3대장, 하나는 3대장이었던 모델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델 회사, 그래도 가장 인지도가 높았었던 세 회사를 먼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미팅을 했었고, 그리고 YGK 플러스랑 S팀급 혹은 그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델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총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모델 관련 회사들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영상으로 정리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고서 한번 새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일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영상을 자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